244쪽입니다. 문학 일반론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244쪽입니다. 문학 일반론입니다. 장르에 대한 일반, 문학에 대한 정의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1번에 언어 예술의 언어라는 말을 잡아주시고요. 언어. 돼요. 문학이 다른 예술과 구별되는 것은 물으면 1번의 언어입니다. 2번에 갑니다. 개연성 있는 허구, 허구라는 말을 잡고요. 허구입니다. 꾸며냈다는 얘기죠. 이 말은 주로 소설에 씁니다. S입니다. 세 번째 갑니다. 가치 있는 체험의 형상화 나옵니다. 문학에서 나오는 말이죠. 형상화, 다른 말로 작품화 또는 예술적 성화입니다. 그럼 포인트가 세 가지입니까? 언어, 그 다음 허구, 그 다음 형상화랬죠. 여기서 문제 하나 빠졌습니다. 이렇게요. 모든 문학은 허구다. 일어났거든요. OX 어디입니까? 방금 어느 말요? 2번요. 그 말 때문에 이 말은 Yes입니다. 허구입니다. 네, 꾸며낸 것이다 이거죠. 갑니다. 2번 갑니다. 문학의 효용입니다. 효용 또는 기능입니다. 이 말은 밑에 빼죠. 쾌락대 교훈으로 잘랐습니다. 문학은 왜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즐거움을 주기 위한 거다. 아니 진리를 제시하기 위한 거다. 양쪽 맞닥뜨립니다. 쾌락대 교훈은 이렇게 뺐죠. 쾌락대 교훈은 여기 순수대 참여고 문학대 현실입니다. 그럼 이거죠. A 대 B는 C 대 D이고 E 대 F입니다. 제 말씀은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렇게. 이겁니다. 이렇게 걸쳐타기 없기. 아시겠죠? 반드시 A 대 B는 C 대 D고 E 대 F입니다. 7급에 한번 나왔습니다. 70년대 이후 한국 문화는 순수화 참여운동이 계속되었다. 이는 문학의 어떤 측면이냐? 답은 쾌락대 교훈입니다. 그럼 쾌락은 맛을 하니까 단맛이고 교훈은 맛을 하면 쓴맛이죠. 한쪽만 주면 안 되니까 이걸 동시에 주자. 그래 나온 이게 당의정설입니다. 당의정설입니다. 별게 아니고 이겁니다. 당의정설입니다. 좀 빨리 날렸으면 좀 있어 보일까 싶어서 겁니다. 다시 여기 당의정설인데요. 당이 당분입니다. 사탕, 당분에 의존한 알약입니다. 당분이니까 단맛이고 알약이니까 쓴맛이죠. 그래서 이걸 동시에 주자. 이게 뭐 당의정설이죠. 그래서 시험 나올 때 7급 문제입니다. 쾌락과 교훈의 상호 보완적 개념은 답은 당의정설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에 빼놓죠. 나옵니까? 3번에 종합적 기능 거기에 빼놓을까요? 이렇게 쾌락과 교훈의 상보적 견해. 보이죠? 상호 보완적 견해. 줄여서 상보적 견해. 그게 뭐 당의정설입니다. 루크레티우스의 주장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일만입니다. 문학관시. 이제 시험은 요거 나왔었고 이제 요거 계속 남았지. 이건 나중에 위에서 미래 하나 할까요? 요리 나면요 무조건 이겁니다. 기억합시다. 문학관시라면 항상 그 시대가 어땠는가 봅니다. 이런 시대니까 이런 문학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내려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란 책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번만 기억하죠. 시는 자연의 모방 나옵니다. 문학은 현실의 기록, 반영, 재창조. 모방이란 말이 재창조, 다시 만든다는 얘기죠. 갑니다. 확인하면 두 분 다 모방이라 씁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모방은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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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한테 모방은 이겁니다. 다시 만든다. 이겁니다. 이분은 모방은 뭐다? 베끼는 거다. 그래서 일마들 누굽니까? 시인 예술가들을 쫓아내자. 이것들 쓸데없다. 베끼기만 하니까 아무 쓸모없다. 시인 추방론 또는 탁자론 또는 이데아론 이렇게 말만 붙입니다. 여러 개입니다. 하여튼 시인이나 예술가들 이 새끼들 쓸데없으니까 다 쫓아내자. 이게 뭐다? 이건 왜? 뺏기니까.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닙니다. 스승님, 시는 자연의 모방이고 모방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또 모방도 베끼는 게 아니고 다시 나름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학은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방금 아까 시는 자연의 모방. 이때 모방은 이 모방은 뭐다? 이게 이 뜻이 재창조 이 개념으로 보자는 뜻입니다. 그다음 내려갑니다. 밑에 문학의 개연성 특성 밑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 3번 보세요. 비극의 효과는 카타르시스 정화 적용되어 있죠. 시험 날 때는 정화 있고요. 또 순화 같이 나옵니다. 네, 답은 이쪽입니다. 이렇게. 요게 한번 볼까요? 친구인데요. 정화고 여기 순화고 이 집안에 미화고 승화고 성화입니다. 화해가 5명인데요. 정화는 이제 물 밑에 있습니다. 그죠? 더러운 걸 깨끗하게, 깨끗한 걸 더 깨끗한게, 깨끗한 걸 아름답게, 아름다운 걸 예술품으로, 예술품을 신성한 경지까지. 납니까? 원래 카타르시스 이겁니다. 이 카타르시스가 원래 뜻은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런 겁니다. 속에 있는 안에 있는 걸 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찜찜하죠. 그런데 요걸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속이 편해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극을 보면서 사람이 울잖아요. 눈물 맞죠? 울죠. 울고 나면 어떻습니까? 실컷 울고 나면 좀 개운해지죠. 그것처럼 비극을 보면서 감정이 좀 더 깨끗해진다. 그래서 뭐 정화적인. 답은 뭔데? 정화인데 얘가 없으면 얘 은미, 순화. 아시겠죠? 요래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거 빼시라고 전혀 관계없는 이겁니다. 얘들은 한 집안 애들입니다. 아시겠죠? 얘는 친구예요. 얘는 딴 겁니다. 그죠? 제발. 답은 뭔데? 정환대. 보기에 뭐 순환하면 답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쪽을 당기시라고.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 없으면 뭐가 되고? 답은 순환. 그래서 정화 순환만 이렇게. 그래. 우리 책에 이렇게만 한번 표시해 놓고 갑시다. 우리는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죠? 이론이 아니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문제 나왔을 때 그렇게 대비하자는 뜻입니다. 밑에는 보시고요. 문학의 3대 특성 이제 외워가는 거죠. 항구성, 시간, 보편성, 공간, 개성은 독창성. 나옵니까? 항구성, 보편성, 개성입니다. 오른쪽 올라갑시다. 문학의 4대 요소 나옵니까? 거기 1번 정서 거기다 빼놓고 여기 이렇게 한번 빼놓읍시다. 그죠? 3대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그게 정서입니다. 왼쪽 맨 밑에 3대 특성 나옵니까? 항구성, 보편성, 개성 있죠. 그걸 잘 반영한 그게 오른쪽에 정서입니다. 문학의 4대 요소는 7권만 2번 나왔는데요. 문학의 4대 요소가 아닌 것은 미적, 정서, 위대한 사상, 창조적 상상, 도덕적 생활. 답은 도덕적 생활. 됐습니까? 외울 때는 거꾸로 하는 겁니다. 다시 미적, 정서, 위대한 사상, 창조적 상상, 예술적 형식. 됩니까? 두 번째 나왔던 것은 다음 중 4대 요소가 아닌 것은 정서, 사상, 상상, 행동. 나옵니까? 답은 행동. 단답식으로만 나왔습니다. 우리 9급에서는 아예 안 나오고 소방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내려옵니다. 6번 문학 내용의 4대 조건 시대, 사회, 민족, 도덕. 특히 시대. 아까 뭐다? 문학과 현실. 드디어 나오네요. 또 나옵니까? 문학과 현실. 나옵니다. 요거는 옆에 하나 살짝 빼놓고요. 엄마 뺍시다. 얘가 나오면 뺐습니다. 문학과 현실은 제목으로 나왔을 때 나오는 가능한 보기는 전부 다 4개밖에 없습니다. 빼놓고 모방, 반영론, 그 다음 유추나 병립관계, 시대성, 그 다음 소설입니다. 한번 빼놓으시고요. 그래놓고 다시 들어갑니다. 밑에 문학의 4대 장르 나옵니다. 조동일의 주장 나옵니다. 자아와 세계로 풀었습니다. 서정, 서사, 극 교수입니다. 서정,
세 개의 자와 그 뒤에 자와 세계에서 자가 더 강하죠. 갑니다. 그다음 소설과 희고는 자와 세계가 서로 부딪힙니다. 그다음 교술은 어때요? 세가 더 강하죠. 이때 자가 뭐냐 세계가 뭐냐 다시 보세요. 7번 제목 밑에 자는 뭐다? 주관, 상상 맞죠? 세계는 객관, 체험. 그러니까 시, 소설, 희곡, 수필할 때 시가 뭐다? 가장 상상이 많이 동원된다. 맞죠? 수필은 뭐다? 체험이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뭐다? 주관적이지. 밑으로 갈수록 객관적. 이 주관적은 뭐다? 이거는 뭐? 그렇지. 밑에 별표고는 외우셔야 됩니다. 국문학 교술학문 5개입니다. 경기체가 가사, 악장, 수필, 평론 5개 외워놓읍시다. 경기체가 가사, 악장, 수필, 평론 합니다. 8번 기록문학과 구비문학 합니다. 구비 입으로 전하죠. 그래서 그 뒷말 보세요. 구전, 유동, 적층, 표박. 요즘 뜨는 건 유동과 적층입니다. 유동과 적층 입에서 입으로 전한다고요. 확인할까요? 개념만 잡으면 쉬워요. 제가 만약에 동은 씨한테 쪽지를 썼습니다. 쪽지를 썼으면 전달해달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전달하면 쪽지는 쭉 가죠. 갑니다. 다시 제가 만약에 말을 합니다. 재밌는 얘기를 5분 동안 했어요. 그럼 동은 씨가 넘깁니다. 계속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맨 뒤에 분은 얘기가 바뀔 수 있죠. 다시 갑니다. 그러면 고정적, 유동적, 고정적. 오늘 뭐 유동적. 다시 첨삭 개작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그죠? 다시 갑니다. 첨삭 개작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단순해요, 복잡해요? 잠깐만, 얘기는 어때요? 얘기는 복잡하면 제가 얘기를 복잡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동훈 씨가 듣고 어쩝니까? 몰라. 안 하죠. 단순한 얘기에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 말이죠. 다시 갑니다. 이야기는 말은 어때요? 단순 복잡. 요게 단순하지. 요게 복잡하고. 집단적 개인적. 집단적. 왜? 얘기가 불어나니까. 얘기를 제가 했을 때 얘기를 잘하시면 얘기가 더 재밌죠. 얘기를 못하시면 얘기가 점점 빠지죠. 계속 하니까. 이거 다시 뭐 집단적 개인적. 이건 집단적. 이거는 개인적. 조금 더 귀족적 평민적. 이건 평민적. 이건 뭐 귀족적. 말만 쭉 풀어가죠. 뭐만 기억하시라. 요게 요거다. 요게 요거다. 이거 알면 게임은 끝납니다. 그렇죠? 쭉쭉 풀어가죠. 그 뒤에 다시 나옵니까? 나오죠. 밑에 별표 고 기억하죠. 국문학의 구비문학 5개입니까? 설화, 민요, 고려서교, 잡가, 전통 5개만. 설화, 민요, 고려서교, 잡가, 전통. 특히 어디입니까? 전통극이요. 요게 판소리하고 탈춤입니다. 묶었습니다. 판소리, 탈춤 한번 빼놓으시고 전통극에 2개만 써놓읍시다. 판소리하고 탈춤 한번 빼놓으시고. 네, 그러면 그 페이지에서 국문학의 교술 장르하고 국문학의 구문학은 꼭 한번 기억하고 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문학 기원설 들어갑니다. 기원하기 전에 찜찜했어요. 이 말. 이 말이란 말은 기원입니다. 제가 쓴 이 한자를 썼는데요. 요게 이겁니다. 또는 이거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말 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기원. 돼요. 그래 조금 더 갑시다. 말장난인데요. 국어니까. 요 열받습니다. 국어에서는. 오늘 뭐 얘는 됐습니까? 그럼 알면 조금 더 해볼까요? 시험 나오는 유형은
요렇게 나오는 거죠. 나쁜 놈들이. 유라입니까? 유려입니까? 유려이겠죠. 그죠? 유려. 이렇게. 공무원 시험 말고는 절대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죠? 거지같이. 에이 진짜. 한 빼놓고요. 유라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기억납니까? 뭐더라 이게? 여기 뭐요? 여기. 어는 주민등록증, 비자, 면허증, 신기록만 이렇게 말장난 이거예요. 요거 이 나쁜 놈. 이런 아 진짜 이게 뭐다? 문명, 창의력, 응용력 뭔지 아시겠죠? 그죠? 묶었지. 이렇게 이런 거. 한 주만 가면 될 걸 이걸. 그래서 조금 더 나온 김에 하자. 뭐요? 그죠? 빼놓고 하고 있어요. 그죠? 빼놓고. 방금 써놓으시든지 딱 찍어 놓으시든지. 개념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요건 외워주면 주워 먹으니까. 기본 개념만 딱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 전부 다 응용만 잘하면 끝납니다. 다시 갑니다. 9번 문학 기원설. 문학이 출발이죠. 어디서 왔는가 이겁니다. 첫 번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리에서 왔다. 그게 심리학적 기원설. 크게 4개죠. 모방, 유희, 흡인. 아까 모방 누굽니까? 모방 옆에 하나 이렇게. 아까 배운 거 시는 자연의 모방. 이 말 한번 써주시고 모방입니다. 시는 자연의 모방. 그겁니다. 아까 배웠죠. 245쪽의 맨 밑에 모방 본능설 거기다가 써보자고요. 시는 자연의 모방. 유희 남은 힘으로 즐긴다 나옵니다. 뒷면. 흡인 남을 끌어들인다. 자기 표현 자기를 드러낸다 나왔습니다. 두 번째 아니다 실용적 산에서 왔다. 그게 뭐 발생학적 기원설 기능주의설이고요. 그 다음 아니다 두 개 짬뽕이다. 이게 뭐 발라드 댄스설 원시 종합 예술이. 요건 옆에 써놓고요. 신미성과 실용성의 결합. 이렇게 하면 빼놓으시고 이게 3번입니다. 발라드 댄스입니다. 원시 종합 예술 제천의식이죠. 부여 연고 고구려 동맹 예의 무천 이런 겁니다. 참고 내려갑니다. 유형적 문체 나와 있습니다. 크게 보세요. 1번 계층이죠. 크게 이게 계층이고요. 그 다음 사회 제도 및 구조, 그 다음 지역사회, 그 다음 시대 상황 이렇게 4가지입니다. 풀대고리입니다. 여기입니다. 풀대고리 고리 보세요. 됐죠? 4가지입니다. 뽕뽕 해놓고 계층이냐 제도냐 지역이냐 시대냐. 계층입니다. 여보요. 1번 계층 이게 됐죠? 아 이랬을까요? 그죠? 됐죠? 갑니다. 요거는 참고로 남존엽입니다. 이니까 조금 더 할까요? 이게 더 쉽나요?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놓던 시대, 여자는 말을 높이던 시대. 그게 나온 거죠. 마찬가지죠? 이것도 똑같죠. 양반은 평민에게 말을 놓을 테고, 그죠? 어느 뭐 말을 높일 테고. 맞습니까? 이게 좀 더 보기 편하지. 큰 거는 4가지입니다. 그럼 보기 제가 한번 만들까요? 1번 조금 이따 예문들만 배웁니다만 들읍시다. 기출문제. 밥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중한 것이라고 치섰소. 나라에 오르면 술하고 양반이 잡수면 진지고 제배가 먹으면 밥이고 하인이 먹으면 입시 어디입니까?
지금 뭐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더. 나라에 오르면 수라고, 양반이 잡수면 진지고, 제배가 먹으면 밥이고, 하인이 먹으면 입시고. 어디입니까? 뭐 나온다? 양반과 하인 나오죠. 그러니까 뭐다? 답은 계층. 그죠? 문제는 쉽죠. 다시 갑니다. 어디입니까? 표준어와 방언. 뭐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현대 설말. 맞죠? 지방에 쓰는 거. 답은 뭐다? 지역세. 문제 이용하시겠죠? 문제를 돌리면 예문주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크게 골자만 딱 기억합시다. 지문을 다 읽지 마시고 낱말만 탁탁 잡아서 푸는 게 훨씬 빠릅니다. 국어는 시간 싸움이잖아요. 5분 내로 풀기. 15분 내로. 미안합니다. 나중에 해요. 목표는 5분 내로죠. 국어 5분이나 10분 만에 풀기죠. 95점 이상. 좋잖아요. 딱 보면 탁탁 나오니까. 약간만 기본 개념 딱 잡아놓고 나머지 전부 다 응용만 하면 되니까 편하죠. 이걸 막 다 외우려고 하니까 머리 터지죠. 외우지 마세요 제발. 자꾸 입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좋습니다. 됩니까? 그래 놓고 갑니다. 우리 책에 갈까요? 예문을 들었죠. 기억입니다. 요런 야화기 갑니다. 기억 보세요. 그대를 상등 양반의 밥 먹기를 가르치리라. 종이 진지. 그러니까 양반과 종 나오죠. 그래서 뭐다? 계층. 아시겠죠?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갑니다. 미연 춘향전의 검은소사슬에서 나옵니까? 전원군 여법세 이도령이 거지 행색으로 남원 입구에 들어갔다가 말하는 겁니다. 전원군 여법세 검은소로 밭을 가니 컴컴하지 아니한지 나옵니까? 검은수로 밭을 가니 컴컴하제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말하기를 거르기에 발가라고 볕 따랐지 오 높였죠. 아까 진데 이제 지오 했죠. 다시 이도령은 또 말렀죠. 볕 따랐으면 응당 덥겠네. 그러니까 더우니까 성회장 붙였지 오. 계속 뭐다? 농부는 말을 높이고 이도령은 말을 놓고 그 장면이 나옵니다. 밑에는 보시고 또 갑니다. 흥부전에서 방금 요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디귿은 동그라미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나라 그러면 수라, 수라의 동그라미. 그 다음 진지의 동그라미. 입시의 동그라미. 잘 모르는 말. 그 다음 나옵니까? 제배. 제배란 말은 동년배입니다. 같은 나이 또래. 동년배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맘먹을 수 있는 나이 몇 살까지? 한 살. 10살, 20살, 5살, 1살, 한 살. 투표는 한 살이 제일 많네요. 그 다음 내려갑니다. 한 살. 같은 나이를 뭐랍니까? 같은 나이를 동갑, 갑장. 한 살 차이가 같이 동갑, 같이 동갑이에요. 같이란 게 하나 차이입니다. 하나. 플러마이 1이라. 설날 아시죠? 설날 하루 전날 뭐랍니까? 까치 설날. 왜 그겁니다. 같이. 하루 차이. 한 살 차이. 한 살은 위아래 맞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맞먹으면 안 돼요. 그다음 내려갑니다. 내려갑시다. 다시.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거 하세요. 그래서 직업이 무섭죠. 공직은 가면 한 살도 용서가 안 되죠. 엄청 칼같습니다. 예, 기수죠. 군대 같은데. 그런데 노가다 판가면 어때요? 30살도 맞먹거든. 야 김씨 맞죠? 그 직업이 참 그래서 좋은 직업 하려는 게 그거죠. 갑니다. 밑에 2번 갑니다. 사회 제도 및 구조 나옵니다. 아까 사회 제도 뭐였습니까? 요거요. 뭐죠? 남자 여자 남존여비죠. 갑니다. 요건 조금 어렵습니다. 구의와 선해의 대화인데요. 선해가 이게 부처입니다. 부처의 아내고요. 꽃을 사러 간 남자고 꽃집 주인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만나는 장면을 쓰고 있습니다. 전생의 부처와 부처의 아내가 어떻게 결혼하는가를 보여주는 고지문이라고 합니다. 월인석보란 책입니다. 사지라 남자가 말했습니다. 사고 싶다. 꽃집에 가가지고 첫마디가 사고 싶다 이랬습니다. 하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대궐에 보내어 부처님께 바칠 꽃이라 못합니다. 선혜가 말하기를 500은돈으로 5줄기 사고 싶다. 여자가 말하기를 무쓰게 쓰리가 아니죠. 무쓰게 쓰시리 시가 들어갔죠. 높임.
남자가 대답하기를 부처님께 바칠 것이다. 구이가 또 묻기를 부처께 받잡아 무승오려 하나니 아니죠? 하시나니 시 들어가죠. 뭐다 여자는 말 높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보입니까? 꼭대기입니다. 오른쪽에 선해가 말하기를 일체 종종 모든 종류의 지혜를 잃어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한다. 여자가 마음속으로 여기기를 야, 이 남자가 정성이 지극해서 돈을 안 아끼는구나 해서 말하기를 내가 이 꽃을 그냥 드릴 테니까 원하는데 내 평생에 그대 각시되고 싶어요. 남자한테 바로 보자마자 청혼했습니다. 남자가 말하기를 내가 깨끗한 행적을 닦아서 일없은 도리를 구하노니 죽살의 인연, 부부가 되는 인연은 두지 못하겠다. 나 결혼 안 할래 했습니다. 여자가 말하기를 이제 드디어 밀당 시작합니다. 내 말을 안 들어주면 꽃을 못 얻을 건데요. 남자가 그러면 네 말대로 할게. 끝났습니다. 벌써 딱 한마디에 벌써 넘어갔어요. 어쨌든 뭐다 지금 여자는 뭐다 말을 높이죠. 시 그죠? 남자는 말을 놓고 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지문 나왔을 때 뭐다 뭐만 하면 된다 계층 그죠? 제도 이거 하면 끝나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사회 나옵니다. 이건 한번 보세요. 서울 봉사 같을진데 문수하오 시골 봉사라 문복 맞죠? 서울과 시골이 나오니까 벌써 뭐다 지역 금방 알 수 있죠. 요게 문수하오 문복하오 이게 요겁니다. 이겁니다. 소경 점쟁이들이 길 가면서 점칩니다. 점 볼 사람 있어요. 그걸 뭡니까? 문수하오 또는 뭐 문복하오 이렇게 불렀던 거죠. 요새는 이런 말 잘 안 들리죠? 여러분 어릴 때 혹시 들어봤어요? 길에 뭐 이렇게 다니면서 파는 게 주택가에 와서 망개떡, 뿅아리 또 있습니까? 찹쌀떡, 메밀묵 또 기억나요? 계란, 고물 아세요? 고물 이런 아저씨 있죠. 또 개 파세요 들어봤어요? 고양이 사자 없나요? 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때 한 7시쯤 되죠. 그때부터 아저씨가 다녀. 그 아저씨 처음에는 개 파십시오 고양이 삽니다. 개 파십시오 고양이 삽니다 이래요. 점심 때 우리가 밥 먹으러 내려왔거든. 우연하게 들었죠. 그 아저씨는 또 다니죠. 개 파이서 고양이 사요. 개 파이서 고양이 사요 이래요. 저녁에 또 내려왔거든. 이제 아저씨가 말투가 바뀌어. 아까 제일 처음에 아주 높였죠. 개 파십시오 고양이 삽니다. 이제 점심때는 개 파이소 고양이 사요. 저녁에 되니까 개 팔아라 고양이 사자. 지쳐가지고 개 팔아라 고양이 사자래요. 그래 우리가 저녁에 밥 먹고 다시 올라갔거든. 올라가니까 아저씨가 개 고양이 남 내려갑니다 밑에. 그죠? 그게 방금 뭡니까? 지역에서 부르던 그거죠. 아저씨가 얼마나 지쳤으면. 그다음 또 갑니다. 밑에 다시 미연의 다른 예문 또 보세요. 시골서는 주인 계십니까? 그다음 서울서는 이런 그죠? 어쨌든 서울과 시골이 달랐다. 이게 뭐 지역 사입니다. 그다음 시대상 어렵습니다. 밑에 20년대 어쩌고 저쩌고 요즘은 하니까 역시 시대 금방 나오는데 니은이 어렵습니다. 서유견문입니다. 요게 6일준의 책인데요. 국화문 혼용을 쓰고 나서 문가에 궤도를 월하야 나옵니까? 한자로 써야지. 양반은 한자로 써야 되는데 국문과 한문을 섞어 쓰는 바람에 그다음 구한자 안목을 갖춘 사람의 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뭐다? 양반이 보기에는 꼴값이다. 그죠? 국화문 혼용은 쪽팔린다 이거죠. 결국 뭐다? 당시 국화문 혼용에 반대했던 거죠. 그래서 뭐다? 개화기 당시니까 반대한 겁니다. 하나 써놓죠. 당시 국화문 혼용에 반대함. 당시에는 양반은 한자 쓰거든요. 쌍놈은 국문을 썼거든요. 근데 국문과 한문을 섞어서 뭐다? 양반과 평민이 같은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양반 체면이 꾸긴다 해서 반대했던 내용입니다. 기출문제. 거기에 구안자 나옵니까? 이번에 구안자라고 나옵니까? 예, 구안자의 안 있죠. 안. 안목을 갖춘 사람 맞죠? 이때 안, 이 안과 가장 가까운 의미는 물었습니다. 뭡니까? 이거는
그죠? 이건 그렇죠. 얘는 마음, 그렇지. 몸이 아니에요. 마음. 뭐요? 도망치니까. 그렇지. 됐습니까? 되는 김에 한번 봅시다. 이런 외국어로 되어 있죠? 뭡니까? 됩니까? 갑니다. 5번과 제일 가까운 것은 그렇죠. 이러면 3번. 이렇게 문제가 좀 더 만들어지겠지. 됐습니까? 아니요. 해볼까요? 여기 어려운 게 그겁니다. 요 눈과 제일 가까운 것은 몇 번입니까? 하겠어요? 4번. 이렇게 문제는 바뀌어서 나오죠. 하나 더 할까요? 가장 가까운 것은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때 눈은 뭐다? 신체. 일만은 뭐예요? 시력. 그치? 이렇게. 그래 요거랑 요게 비슷하다. 그죠? 오케이. 쭉 뺐다. 그죠? 이게 시험에 아까 눈은 뭡니까? 첫 번째 골동품 보는 눈. 그거랑 연결해서 나왔죠. 아니면 그 1번만 한번 딱 써놓으면 되죠. 구안자의 안 거기다가. 그죠? 구안자란 말 보이죠? 그 안 거기다가 골동품 보는 눈. 그거 하나만 살짝 써놓고 가셔도 되고요. 내려갑니다. 수사법 들어갑니다. 문장 표현 기계입니다. 7급과 소방은 꼭 나옵니다. 매번 나오니까요. 수사법. 올해 소방은 감동이었습니다. 올해 소방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방직. 답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죠? 썰렁한 공무원 농담 나왔습니다. 어디입니까?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계다리 소반이라는 반자에서는 양반 나옵니까? 이건 뭐랍니까? 다 말장난이죠. 그죠? 이래 부릅니다. 됐습니까? 똑같은 방식은 어디입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로는 부적에서 5랑에, 6랑에, 7랑에, 8랑에 나옵니까? 이런 썰렁한 농담. 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언어 유희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입니다. 247의 수사법, 문장 표현 기교가 나옵니까? 한번 볼까요? 이 말요. 여기 말 돌리는 거 보세요. 말 돌리는 거. 이래요. 다 이런 말 들어가죠. 다. 그죠? 이게 전부 다 뭐다? 이게 전부 다. 요걸 얘기합니다. 한번 빼놓고요. 표현기교 수사법입니다. 소방관 발표 확정 났어요. 국가는 4월 7일인가? 났죠? 소방관 3월 24일? 그죠? 확정이에요? 아니 몰라요? 대전만 났어요. 이 새끼들 하여튼 불암 질러야 돼 저것들. 소방청이.
문제 공개하라고. 그죠? 그다음 소방직은 좀 참아야 돼. 소방관 점수 필요 없잖아. 안 그래요? 그냥 60 이상만 다 합격시키면 안 돼요? 한 1년 인턴 해버리고. 그죠? 아니 불 끄고 사람 가는데 점수가 뭐 필요 있노?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기본 점수만 되면 어느 상식만 되고. 그죠? 차라리 공감력, 동정심 이런 거 많은 사람이 훨씬 안 나요? 의협심 이런 게 그죠? 좀 보면 점수는 그래 그냥 내려갑시다. 그 어떤 수험생 그 관세직이죠. 관세직 인천세관 96점 받아갔거든. 평균 96점 억수로 잘했죠. 연세대학교 나왔어. 학교 졸업하고 나서 마땅한 게 없어갖고 이제 이 딸내미가 사고를 많이 쳤어요. 알죠? 이거 오토바이 뒤에 타고 막 여기가 이건 애들 알죠? 이거 마을에 탄 거거든. 그죠? 알죠? 얘가 잘 놀다가 아빠가 그 병원 원장이라 대구에 돈이 억수로 많은 기라. 그래 애를 유학 보내봤어. 가시나 보내봤어. 그래 유학 갔다가 또 놀다가 또 온 거야. 그래 막 이제 뭐 몸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래갖고 지는 막 하고 싶은데 못해가 미치는 거야. 그런 스타일의 애를 공무원 시키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래 공부를 했어. 그래 아버지가 이랬어요. 네가 공무원 되면 집 준다. 안 하면 네 아무것도 없다. 카드 다 뺏어봤어. 그게 딸내미가 그거 알죠? 공부하다가 갑자기 애 가요. 근데 어디 가는데? 선생님 저 친구들 만나서 잠깐 놀러 가겠습니다. 그래. 어디 가는데? 일본. 뭐? 진짜 우리 농담하듯이 우동모로 일본 가는 스타일 알죠? 워낙 부잣집이 병원이 몇 개 있으니까. 그 애가 하여튼 그랬는데 얘가 인천세관에 들어갔어요. 학교에 들어갔거든. 들어갔는데 한 2달 됐어요. 오자마자 저보고 오자마자 그 가방 툭 던지고 있잖아요. 아 쌤 진짜 기분 나빠 죽겠어요. 왜? 와 그분 얘기 그대로입니다. 와 씨발 내가 그 짓 하려고 내가 공무원 하고 내가 그래 왜? 쌤 차라리 근육이나 팔 운동 하라고 시키지 공부를 말로 했는지 모르겠다고. 왜? 네 뒤에 짐 나르고 하루에 짐밖에 안 나는데 구두 신고 오래 가지고 운동화는 못 신는데 구두 신고 가고 이렇게 예쁘게 입고 가서 짐 나르는 거예요. 2달 동안 근육만 키웠대. 짱나 죽겠대. 그래서 내가 8급이나 7급 되면 좀 덜하다. 이거는 좀 아니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애가 막 이래 막 얼마나 일반인지. 진짜 들어가면 좀 어이없는 게 많습니다. 제 생각엔 좀 이게 제도가 그죠? 좀 바뀌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 점수를 90 몇 점씩 받아가 들어가면 이 머리 좋은 애들 들어가면 뭐하노 그게 안 그래요? 근데 사실은 머리 좋은 거 다 아니라 이게 요령이 좀 있는 애들이 들어가는 거 맞죠? 그냥 가겠습니다. 너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공무원 할 때는 별로 그죠? 이런 거 없이 그냥 좀 어떻게 좀 다르게 좀 하면 되는데 그죠? 차라리 저 같으면 60 이상만 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꽈락 없고 60에 통과시켜가지고 인턴은 인턴. 그래 인턴에 한 1년 하다가 괜찮으면 정식 삐리하면 1년 더. 그래 3번의 기회를 주는 거지. 안 그래? 그러면 좀 애가 좀 바뀔 거 아니에요. 한 3년 하면 그죠? 그래가 쓰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냥 하여튼 좀 그냥 그래요. 어쨌든 악법도 법이니까 하여튼 따라갑시다. 그죠? 나오면 하여튼 맞춰갑시다. 다시 비유법 갑니다. 구상의 원칙 생동감을 준다. 1번 직유법 가장 초보적 직접적이죠. 예 보세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별처럼 아름다운 새까만 눈동자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여기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한번 볼까요? 작자가 하려는 말은 뭡니까? 실례지만 구름이에요, 달이에요, 나그네예요.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 이걸 여러분입니다. 나그네를 어디에 빗댔습니까? 구름이에요, 달이에요. 그 문장에서 구름이니까 달이 달 그죠? 달 이걸 이렇게 그죠? 자기 생각이죠. 예로 든 사물입니다. 이 보조관념 이걸 다른 책에서는 이래 부릅니다. 그죠? 시험 날 때 보조관념은 객관적 상검을 하면 전부 다 사물 찾으면 됩니다. 뭐 꽃, 새 이런 거 찾으면 돼요. 더 갈까요? 다시 그 뒤에 문장. 별처럼 아름다운 새까만 눈동자. 말하고자 하는 낱말은 뭡니까? 눈동자. 그게 뭐다? 원관념. 됐죠? 별은 뭐다? 보조관념. 하시겠습니까? 쌤 잘 모르겠습니다면요. 하나만 돼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나오면요. 요 바로 앞에 오는 말. 요게 보조관념이. 다시 구름에 달 가듯이 할 때 구름하고 달 있죠. 그때 헷갈린다고요. 그때 뭐다? 가듯이 앞에 달 있죠. 달 그게 뭐다? 보조관념. 누가 그랬어요? 잠깐만 사물이죠. 잠깐만 사물이니까 동사의 명사예요. 명사겠죠. 다 명사만. 됩니다.
2번 은유법 원관념 이꼴 보조관념 갑니다. 뒷면 뭐뭐슨 뭐뭐의로 쓰는 게 일반적이죠. 내 마음은 호수, 내 마음 이꼴 호수죠. 그 다음 눈물 이꼴 홍수 나옵니까? 참고로 눈물의 홍수는 뭐다? 눈물과 홍수는 똑같은 얘기죠. 은유법도 있고 하나 더 있죠. 과장법도 있습니다. 하나 써놓죠. 눈물의 홍수 옆에다 과장법도 있습니다. 그럼 글자 하나에 문장 하나에 뭐다? 수사법이 여러 개 쓰이기도 한다는 걸 배워야 되죠. 이거 말고도 하나 더 배울까요? 한용운 근심산 나옵니까? 잠깐만 근심 이꼴 뭐 산만큼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죠. 은이나 의가 없으면서 똑같은 꼴이 되죠. 이게 뭐 역시 은유법 하나 빼놓고 우리 집에서 쓰잖아요. 폭풍 눈물 들어봤죠? 그렇죠? 전부 다 은유법 형태죠. 3번 대유입니다. 제유와 환유죠. 요것도 한번 빼드릴까요? 헷갈리니까. 키 큰 사람 뭐랍니까? 별명 키 큰 사람 전봇대 맞아요? 키 작은 사람 우리 학교 다닐 때 별명은 쥐똥이었습니다. 쥐똥 작다고 하나 할까요? 전봇대 다음 뭐다? 이게 전부 다 됐습니까? 갑니다. 남자 쪼잔한 사람 뭐랍니까? 좁쌀 오 잘하시네. 좁쌀 그죠? 뭐다? 됐죠? 아 내면하면 외면하면 끝. 갑시다. 잠깐만. 아침에 주로 어떻게 깨니? 저요? 모차르트를 들으면서 깨죠. 모차르트는 뭐예요? 생김새입니까? 음악입니까? 음악이니까 뭐다? 여기 있어. 남자친구 어떻게 생겼니? 남자친구요? 생긴 거는 미어캣요. 생긴 거는 성질은 곰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어디에 드느냐 그 차이입니다. 뺐습니다. 제의와 환입니다. 말 안 듣는 사람 뭐라 그래요? 말 안 듣는 사람 이름 맞습니까? 이름 맞습니까? 이름 맞어요? 다음보다 속성이죠. 다음보다 환유. 그죠? 들어갔지. 너무 친숙한 표현인가요? 그 다음 또 갑니다. 풍유 갑니다. 풍유는 요거요. 하나 뺄까? 역시 풍유와 경구입니다. 이거는 어물점 망신은 꼴뚜기 시킨다. 침묵은 금이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 영감이다. 뭔지 아시겠지? 뱁새가 황새 딸에 간이 찢어진다. 과일 망신은 뭐가 시킨다. 다 빗대는 것이죠. 빼놓고 빈 수레가 요란하다. 풍유 그죠? 둘 다 뭘 씁니까? 둘 다 써드릴까요? 둘 다 속담이나 격언이나 뭐 명언 이런 걸 씁니다. 아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써놓은 거 많죠. 화장실에 그죠? 나옵니까? 이런 거 많이 써놨죠. 멋진 문장 그죠? 남자 화장실에 가면 정말 이해 안 되는 예문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남자니까 저는 뭐 가까이 다가서라 그건데 뭐 하여튼 그걸 뭐 희한하게 써냈다고.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죠.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이 눈물만은 아니죠. 그래 써놨거든. 이제 아마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뭐 변기에 그죠? 흘리지 마라 뭐 이런 것 같은데. 그죠? 친기즈한 얘기거든 원래. 친기즈라는 칸이죠. 대장. 친기즈한 엄마가 친기즈한테 얘기하거든요. 친기즈한은 이 벌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의리거든요. 자기 동생처럼 의형제인데 죽어요. 싸우다가
죽고 나서 친구들이 억수로 울거든. 자기 동생을 잃었으니까 엄청 울어요. 우니까 어머니가 그러죠. 초원에 필요한 것은 빗물이지 눈물이 아니다. 멋지죠? 초원에 필요한 것은 빗물이지 눈물이 아니다. 남자는 눈물 흘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한 그 말이 그거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좀 안 맞아요. 그죠? 인용을 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 가서 괜히 볼일보다 갑자기 내가 친기숙한 어머니한테 막 얘기 듣는 것 같고 어쨌든 갑니다. 다시 풍이와 경고 나옵니다. 뭘 쓰더라도 좀 이렇게 좀 요령껏 쓰면 되는데 그죠? 그다음 내려갑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 화장실에 어떤 선생님이 써놨어요. 뭐 써놨는지 아세요? 남자 화장실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써놨어요. 진짜 헷갈려. 앉아 볼일 보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뭐지? 이걸 왜 여기 써놨지? 계속 그러니까 가니까 다 방마다 다 써놨어. 하여튼 이상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야. 내가 써놨다면 자기가 막 자랑하더라고. 그것도 모르겠어. 학생 주임인데 이 쌤이 생물쌤이었거든. 생물쌤인데 하여튼 난 이해를 아직 못하겠대. 앉아서 볼 때마다 내가 그 화장실마다 내가 다 붙여놨어. 열심히 읽으라고. 근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게 그다음 내려가겠습니다. 밑에 다시 풍유 나옵니다. 5번 의인법과 6번의 화류법. 요거도 한번 빼놓을까요? 의인은 화류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사람처럼 표현하는데 움직이면 다 여기에 포함됐어요. 의인은 화류에 다 포함됩니다. 의성은 소리죠. 의태는 모양. 그래 의성어 의태어죠. 확인할까요? 얘는 소리죠. 이거는 모양입니다. 확인합시다. 합시다. 엉금엉금 어디입니까? 모락모락 뒤뚱뒤뚱 아장아장 땡땡굴 땡땡굴 모양이죠. 모양이잖아요. 다시 갑니다. 대포 소리 펑펑. 그건 소리라 해놨죠. 맞죠? 눈이 펑펑 됐습니까? 그죠? 파마한 머리가 찰랑찰랑해. 맞죠? 짤짤이 흔드니까 소리가 찰랑찰랑. 뭔지 아시겠죠? 그죠? 때려서 다릅니다. 그다음 중의법. 이건 동그라미. 두 가지 이상의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럼 포인트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3번 대유법, 4번의 풍유법, 그다음 9번의 중의법. 다음부터 한번 더 보시라고요. 다시 3번의 대유법, 4번의 풍유법, 그다음에 밑에 9번의 중의법. 두 가지 이상인데요. 벽개수 이게 뭐다? 시냇물도 되고 황진이 애인도 됩니다. 그다음 명월도 황진이라 기명도 되고 또는 뭐 밝은 달도 되죠. 해석을 해볼까요? 청살리의 시냇물아 빨리 가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한번 바다에 가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상 밝은 달이 빈산을 채우고 있으니 쉬어간들 어떠리. 나옵니까? 이게 직역. 의역하면 좀 다르죠. 벽개수시 오늘도 빨리 가려고 하시네요. 한번 가시면 자주 안 오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징법. 이것도 동그라미 상징법. 원관념 없이 보조관념만 나옵니다. 돼요. 제목 바다를 갈라해보세요. 제목 바다 갈라. 제목 맨 밑에 제목 바다 갈라해보세요. 맨 밑에 제목 바다를 갈라해보세요. 비우고요. 맨 첫째 줄에 바다 그것도 갈라해보세요. 이걸 비우고 만약에 냈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확인. 바다란 느낌 와요? 실례지만 푸른 도마뱀 때 이게 대단하죠. 잠깐만 파도가 쫙 오는 이게 뭐다? 파란 도마뱀이 쫙 오는 걸 보는 거지. 그 다음 그 뒤에 또 갑니다. 넷째 산호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하세요. 생채기가 상처거든요. 작은 상처가 생채기입니다. 잠깐만 산호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는 뭐예요? 산호가 뭐예요? 산호가 이렇게 생겼죠. 뽀꼼뽀꼼. 아 뭐다? 파도가 오면 밑에 이렇게 포말이 지죠. 파도의 하얀 부분 있잖아요. 하얀 부분. 그게 멀리서 보면 바다에 이렇게 되겠죠. 여기 전부 다 상처로 보이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또 갑니다. 그 뒤에 끝날 때 마지막에 지구는 마지막 줄입니다. 지구는 연잎인 양 오므라들고 펴고. 나옵니까? 마지막에 지구는 연잎인 양 오므라들고 펴고. 나옵니까? 하시겠어요? 잠깐만. 파도가 와요. 가죠. 오고 갑니다. 그죠? 지구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되죠. 왔다가 갔다가 맞죠. 오므라들고 펴고. 맞죠? 죽이죠. 정이죠. 진짜 싫어. 어떻게 이렇게 잘 쓸까? 그죠? 하여튼 바다입니다. 그죠? 일단 우리끼리 줄 끊읍시다. 푸른 도마뱀 때
그 다음 산호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그 다음 내려가서 지구는 연잎인 양 오므라들고 펴고 이런 구절에서 파도를 떠올려달라고 하죠. 제목 뭘까요? 제목 제목 뭘까요? 명사입니다. 제목 잠깐만 글이 있을 때 제목은 앞에서 핵심은 뒤에서. 다시 제목은 앞에서. 하겠어요? 갑니다. 잠깐만, 이 시의 주제는 뭘까요? 연상합니다. 맞죠? 뭐요? 이거죠. 요게 뭐로 보인다? 뭐로 보여? 워낙 빨리 튀니까 이게 현란한 손놀림.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는 뭐가 생각나죠? 뭐요? 그죠? 시퍼런 칼날은 뭐예요? 회. 회 처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비약과 연상입니다. 시축이죠. 전체는 피아노 연주의 감동입니다. 생각이 이렇게 멋지게 피아노 보다가 물고기 떠올리고 물고기에서 바다, 그 다음 뭐 파도, 칼날까지 갔죠. 완전히 다른 데로 생각이 다 갔죠. 그죠? 놀랍죠. 그죠? 파도 나온 김에 한번 봤습니다. 바다입니다. 우리는 오른쪽에 강조법 갑니다. 지울까요? 갑니다. 감동 안 받으면 지우고, 감동 없으면 지우고. 그죠? 그 다음 내려갑니다. 밑으로 249회 강조법 갑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아예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변화법 갑니다. 서리법, 뻔히 아는 걸 되묻는 게 서리법이죠. 도치는 말을 바꾸고 인용은 보시면 되고 뒷면 대꾸법 잡으세요. 동그라미 250쪽 대꾸법. 핸드폰 나중에 하세요. 저 하는 거예요. 제 전화번호 써드릴까요? 010 쓰면 안 된다. 자, 갑시다. 자, 그 다음 내립니다. 4번 대꾸법하였습니다. 그 다음 비슷한 단어 구절을 반복했습니다. 통사구제의 반복입니다. 이 말장난인데요. 돼요. 똑같은 이겁니다. 조금 더 할까요? 있을 때 요게 됐죠. 1절, 2절 다 어때요? 리듬은 똑같죠. 가사만 바뀌죠. 그게 통사구제 반복, 대꾸법. 그래서 합니다. 맞습니까? 예, 무조건 다 있습니다. 1년, 2년, 3년 다 있겠죠. 쫙쫙 있습니다. 시나 시조 가사는 무조건 대꾸법 있다 치고 들어가세요. 훨씬 빠르게 통사구제 반복. 제일 잘 쓰는 게 밑에 한용운의 시 나옵니다. 이해해 보세요. 한용운입니다. 이분이 한용운이고요. 제목은 알 수 없어요입니다. 합니다. 네요. 한용운 씨는 볼 때 확인 항상 이겁니다. 임과 나입니다. 임은 남자고 나는 여자입니다. 임이 부처고
이게 불교 신자입니다. 사실 스님이죠. 이겁니다. 빼볼까요? 그럼 임을 나타낸 낱말 쭉쭉 잡아갑니다. 준비하시고 갑니다. 오동립 내려가서 푸른 하늘 잡아내요. 또 갑니다. 알 수 없는 향기 또 갑니까? 작은 시내 그 다음 저녁놀 잡았습니까? 예, 갑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다. 이게 윤회사상입니다. 윤회사상입니다. 죽고 태어나고 이겁니다. 그 다음 끝날 때 약한 등불 이게 자기 자신이죠. 약한 등불. 그럼 시험 날 때 다음 중 맨 마지막에 약한 등불입니다. 다시 갑니다. 맨 꼭대기에 다시 오동립 확인합니까? 넷째 줄에 푸른 하늘 여섯째 줄에 알 수 없는 향기 나옵니까? 그 다음 작은 시내 그 다음 밑에 저녁놀 이게 전부 다 부처 임이고 아시겠죠? 마지막에 약한 등불만 자기 자신. 그래서 시험 날 때 다음 중 대상이 다른 것은 메롱메롱 장난칩니다. 그 다음 내려갑니다. 5번과 7번은 두 개 세트입니다. 동그라미 잘 나옵니다. 5번 7번입니다. 반어와 역설입니다. 나올 때마다 엄청 질문 들어옵니다. 반어법이죠. 이러니 이겁니다. 패러독스입니다. 원래 아이러니 이게 원래 이겁니다. 히라버 좀 갈까요? 에이로네이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요? 이겁니다. 그래서 반어법 뭐다? 이거는 역설, 이건 패러, 병렬, 나란입니다. 패러렐 이런 거 있죠. 패러슈트, 나란히. 에다가 독스입니다. 독스가 오피니언, 견해입니다. 정반대 의견을 나란히 이루는. 말 자체가 안 맞습니다. 모순어법, 모순형용. 정반대의 개념을 늘어둠. 이겁니다. 의도는 뭡니까? 의도는 그죠? 또는 아닌 척함. 이거는 뭐다? 그죠? 소방 문제. 김솔의 먼 후일이라는 시입니다. 분명히 뭐요? 그때 잊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잊었거든. 그런데 뭐다? 잊었다고 얘기하죠. 이게 뭐? 철저한 반어. 나옵니까? 네, 그렇죠. 반어와 역설 한번 빼놓고. 말 자체가 안 맞습니다. 모수. 지는 것은 이기는 것이다. 죽는 것은 사는 것이다. 일은 이보다 크다. 말 자체가 안 맞다고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전부 다 말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게 전부 다 역설법. 반어는 말은 되고 뒤는 말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반어법 우리 책 한번 보세요. 갑니다. 죽어도 안 눈물 흘리다. 분명히 울겠죠. 우는 데마다 안 운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 실수했을 때 잘한다. 실제로 잘한 게 아니죠. 그게 뭐 반대로 말하면 그게 반어법. 나옵니까? 역설 갑니다. 모순어법. 말 자체 모순이죠. 예 보세요. 소리 없는과 아우성, 캄캄한과 대낮, 하얀과 어둠, 작은과 거인. 나옵니까?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나옵니까? 님은 갔는데 안 보냈다. 그 다음 없는 것은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은 없는 것이다. 비워야 치운다. 맞죠? 하나 더. 지는 것은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것은 이기는 것이다. 예문을 두 개만 더 써놓고요. 여기 역설법 쉬었다 할게요.